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다 노부나가한테 다 멸족당하고 항복하고 다 했는데 끝까지 덤볐던 한두 집안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마지막으로 덤볐던 집안은 누구냐? 맞습니다. 다케다 신겐노 전술과 돌진 데스. 기억하시죠? 그 전국시대에서 다른 다이묘들 말고 이 집안만큼은 꼭 기억을 해라. 다케다 신겐 돌진 작전. 일본 태평양 전쟁까지 이어진다고 했잖아요. 이 전술이요. 무조건 돌격! 덴노 헤이카 반자이! 이거요. 이 다케다 신겐 집안이 있는 거예요. 다케다 신겐 집안과 계속 전투를 벌입니다. 오다 노부나가가. 아무리 이쪽이 조총 대포죠. 3열 연속 발사 했지만 좀처럼 승부가 안 나요. 저쪽에선 악귀같이 달려드니까 오다 노부나가가 또 고민에 빠져요. 이거 난다 그래요. 고민데스. 다케다 신겐 집안을 꺾어야 통일데스. 골치가 혼돈이 아파데스까 된 거예요. 근데 똑같은 년, 그러니까 그 무로마치 막부가 망한 1573년에 다케다 신겐가 갑자기 사망해버리네? 다케다 신겐이 갑자기 죽어요. 오케이. 고래와 기회데스. 기회다. 판단한 거예요. 한판 마지막 승부라장. 해요. 그래서 1575년, 그러니까 2년 후죠. 2년 후에 나가시노. 아버지 뭐 어디 나가시노? 아버지 언제 들어오시는 건데? 왜 나가시노? 가 아니라 나가시노란 동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고야 근처예요. 이 나가시노에서요. 다케다 집안과 최후의 전투를 벌입니다. 이게 일본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투 중에 하나인 나가시노 전투라고 하거든요. 결과는 다 예측하셨겠지만 오다 노부나가의 압승으로 끝나요. 나가시노 전투. 이 나가시노 전투에서 오다 노부나가가 승리하면서 전국 통일, 천하 통일의 첫 발을 내딛습니다. 이 나가시노 전투는 일본의 각종 영화, 드라마, 소설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자, 누구와 싸우냐? 다케다 신겐의 아들 데스. 다케다 신겐의 아들 다케다 가츠요리와 오다 노부나가가 전투를 벌입니다. 숫자부터 차이가 있어요. 다케다 가츠요리의 군사와 15,000명 데스. 오다 노부나가의 병사와 38,000 데스. 일단 전투 병사도 오다 노부나가가 더 숫자가 많아요. 자, 이제 이 군대의 전법, 전술은 여러분 다 이제 아시죠? 다케다 집안의 전술은 기마병 말 태워가지고 무조건 돌진이에요. 돌진 전법. 오다 노부나가는 그렇죠. 화승총 3열 발사. 어떻게 했을까? 일단 오다 노부나가는 말을 막아야 된다. 기마병이니까. 그래가지고 벌판 곳곳에 나무 끝을 뾰족하게 깎아서 약간 사선으로 꽂아놔요. 멀리서는 안 보이게. 말들 달려오다가 찔렸겠죠. 말들이 쓰러지면 말 위에 타고 있던 기병들은 벌판에 고꾸라지겠죠. 이때 벌써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그때 뭐하냐? 만약 칼만 들고 있었으면은 뛰어왔겠죠. 뛰어오는 동안에 기병은 다시 일어나가지고 저쪽은 전투를 할 태세가 또 갖춰져요. 시간을 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쪽은 총이에요. 기병이 벌판에 고꾸라져서 뒹굴고 난리를 칠 때 발사. 빠르릉 빠르릉 3열 발사. 빠르릉 빠르릉. 다케다 신겐노 전술에서 혼돈이 가장 중요한
기마병 돌진 전략. 여기서 시마이 데스. 끝나버린 거예요. 나가시노 전투 1575년 나가시노, 지금의 나고야 근처에 있었던 나가시노 전투에서 다케다 집안이 전멸을 하면서 이제 천하의 오다 노부나가를 막을 이는 없어졌습니다. 천하 통일이 눈앞에 왔어요. 천하 통일이 눈앞에 왔는데 이제 약간 긴장을 풀었겠죠. 다케다 신겐 집안도 날려버렸으니까. 그래서 긴장을 푼 상태에서 교토 시내 가면 혼노지라는 절이 있습니다. 지자로 끝나면은 절이라고 말씀드렸죠. 본능사라는 절인데 여기서 하룻밤을 묵어요. 경호 병력도 다 물리고 너희들 괜찮다 됐어. 오늘은 내가 이 절에서 혼자 좀 편하게 쉴 거라 됐어요. 혼노지에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의 부하였던 아케치 미스 히데라는 자기 밑에 부하예요. 직속 부하. 갑자기 혼노지 절로 들어옵니다. 하극상이에요. 구테타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오다 노부나가가 인성은 삐이었어요. 진짜. 전투만 잘하면 뭐합니까? 사람이 인성이 더러웠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부하 인격적으로 굉장히 심하게, 자기는 장난이겠지만 모욕을 많이 했어요. 부채를 들고 다니면서 그 미스 히데, 지금 구테타를 일으킨 아케치 미스 히데 머리를 항상 쳤어요. 탁탁탁 치면서 거의 바가야로 귤 낑깡 야마데스. 이 귤대가리야. 낑깡도 여러분 일본어예요. 금강이라는 거를 일본식 발음하면 낑깡이에요. 그러니까 귤대가리야. 낑깡야마. 라고 머리를 치면 여러분 기분 나빠요, 좋아요? 맞습니다. 제 머리는 귤대가리입니다.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이런 식으로 인격 모독을 하다 보니까 쌓였어요. 이거 미스 히데도. 그리고 곧 나올 오다 노부나가의 또 다른 부하 우리에게는 참 역적이죠.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오다 노부나가 밑에 부하였거든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오다 노부나가가 머리를 부채로 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원숭아, 너 원숭이 깍깍깍깍깍 한번 해봐라. 그럼 여러분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죠. 이래가지고 사람들 인격 모독하면 안 돼요. 그렇죠.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절대 하면 안 되죠. 지금 혼노지라는 절에 교토에 있어요, 지금요. 절에서 혼자 있다는 소식을 듣고 혼노지에 불을 지르고 절에 불을 질러버린 다음에 오다 노부나가를 베어버려요. 좀 방심을 한 거죠. 오다 노부나가는 뭐야? 지금 배신자야? 누구야? 나다, 미스 히데다. 네가 나보고 귤대가리라고 했던 미스 히데다. 이놈이 진짜 내가 보자 하니까 네가 감히 내 뒤통수를 쳐? 너는 머리 가지고 내 뒤통수가 아니라 머리를 진짜 쳤잖아. 받아라, 내 칼이다. 이쪽은 오다 노부나가 혼자고 저쪽은 여러 명이다 보니까 역부족이에요. 챙 칼싸움을 하다가 이제 칼을 맞고 여러 번 맞고 피가 철철 흘러가지고 더 이상 못 견딘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결심을 한 다음에 오다 노부나가가 혼노지 절 안에서 외칩니다. 가이샤쿠를 외쳐요. 가이샤쿠. 이게 뭐냐? 나중에 여러분 그 기회가 시간 되시면요. 저는 지금 일본 통사를 전체 역사를 하기 때문에 요거는 굉장히 스킵하고 넘어가는데 오다 노부나가가 통일을 하는 과정,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 마무리를 하는 과정, 그리고 결국에는 일본 전국의 주인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되는 전 과정을 그린 대하 소설이 있습니다. 대망이라고. 처음에는 좀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들이 너무 복잡해. 일본 이름들 외우기가 굉장히 생각보다 힘들거든요.
그리고 일본은 지금은 아니지만 일본인들이 예전에 특히 요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여러 번 바뀌어요. 어렸을 때 아명 따로 있고 어렸을 때 또 크면서 이름 또 따로 있고 나중에 어른 성인이 됐을 때 또 이름 따로 있고 막 바뀌어요. 성도 바꿔. 요건 다른 얘기지만 일본인들은 성을 굉장히 쉽게 바꿉니다. 뭐 우리 집안 전통 이런 걸 안 따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 창씨 개명시킨 거 있잖아요. 목숨 걸고 저항하는 걸 이해를 못했어 일본인들은. 아니 그거 뭐 좀 바꾸면 안 되나? 뭐 김씨, 박씨, 최씨 뭐 이게 여기 집착을 하냐? 우리는 그 집착할 수밖에 없죠. 우리 집안 뼈대 족보가 있는 집안인데. 하여간 그 소설이 힘드시면요. 그 대망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만화 시리즈도 있거든요. 그 만화 시리즈가 그나마 좀 아니 내용은 다 들어가 있어요. 읽기 쉬워요. 그래서 한번 그 일본 대하 드라마도 한번 도전을 해 보세요. 그 만화 도쿠가와 이에야스 같은 경우에 대망 이 스토리요. 처음엔 약간 이름 외우는 게 좀 힘들어서 그렇지 한 두세 권 정도 넘어가면은 굉장히 재밌었어요. 한번 올 여름 바캉스는 대망과 함께. 이게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클 때만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 세대들 있지 않습니까? 은 삼국지보다는 다 대망을 읽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할 때 보통 뭐 그 삼국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 그때 제갈공명이 뭐 이랬고 말이야. 무슨 뭐 이런 장비가 이랬고 장판교가 어떻고 삼국지 인용하잖아요. 근데 제가 클 때 어르신들은 그때 오다 노부나가가 뭐 어쩌고 하고 그때 무슨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뭐 이런 거 하고 대망을 많이 인용을 했어요. 하여간 그건 요 얘기와 별도로 한번 시간 되면 읽어보시고 하여간 그 대망이라는 그 대하 드라마 그리고 그 방금 말씀드린 만화를 보면 가이샤쿠라는 말이 그냥 거의 한 페이지마다 나와요. 뭐냐면 할복을 할 때 좀 끔찍한 얘기지만 할복을 할 때 배에 칼을 이렇게 찔렀을 때 성공을 거의 못한다고 해요. 이거는 거의 형식이에요. 내가 내 손으로 칼을 잡고 내가 내 배를 찔렀다. 내 운명은 내가 정한다라는 그냥 퍼포먼스고 이렇게 해서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들은 바에 따르면은 찔렀을 경우에 바로 쇼크로 기절을 해버리고 그렇겠죠. 그리고 찔렀을 경우에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이렇게 배를 그을 힘도 없대요. 그래가지고 뒤에 내가 정말 믿는 사람 한 명을 세워놓고 내가 배에 칼을 찌르면 내 목을 쳐달라. 그래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목을 대신 쳐줘요. 그걸 가이샤쿠라고 하거든요. 오다 노부나가도 더 이상 난 못 버틴다 라고 느꼈나 봐요. 그래가지고 결심을 한 다음에 뒤에 부관이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외칩니다. 가이샤쿠! 외치자마자 뒤에 서 있던 오다 노부나가의 부관은 그의 목을 칩니다. 그렇게 천하통일을 눈앞에 놔두고 혼노지라는 절에서 그의 야망은 좌절되는데 일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적은 혼노지 안에 있다. 배신자는 안에 있다란 말이거든요. 지금도 쓰는 말이에요. 일석이조. 뭐 우리가 쓰는 말과 같이 야, 이 회사 정보가 우리 회사 정보가 경쟁사에 넘어갔대.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역시 세상 틀린 말이 없는 것 같아. 적은 역시 혼노지 안에 있었어. 라는 말을 일본은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미스 히데가 그러면 왜 정말로 오다 노부나가가 자기 머리를 치면서 너희 귤대가리야 했다고 해서 자기의 상관이었던 오다 노부나가를 죽였을까? 그 이유도 있고 또 다른 이유도 하나 더 있어요. 이 오다 노부나가 밑에서 경쟁을 치열하게 하던 넘버 2, 2인자 2명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미스 히데 그리고 등장하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
두 명이 2인자 자리를 놓고 경쟁을 했었는데 뭐 추측하시겠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너무 앞서 나가는 거예요. 이 2인자 경쟁에서. 그럼 당연히 오다 노부나가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만 이뻐라 했겠죠. 오이고 우리 도요토미 우쭈쭈쭈쭈쭈쭈쭈쭈 하니까 자리에 대한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미스 히데가. 그래가지고 내가 2인자 자리를 못 차지할 바에는 죽이고 내가 1인자 자리를 차지하자 해서 혼노지에서 불을 질렀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여간 오다 노부나가가 혼노지에서 죽을 당시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어디서냐? 다까마스란 곳에서 다까마스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까만 게 아니라 다까마스 머리 감았어? 다까마스가 아니라 시코쿠 있죠 여러분. 시코쿠? 일본은 크게 맨 위에 홋카이도가 있고 혼슈 도쿄가 있는 본섬 그리고 여러분들 돈코츠 라면 먹으러 맨날 가시는 후쿠오카가 있는 규슈가 있고 그 사이에 조그만 또 섬이 하나 떠 있어요. 조그맣다기보단 상대적으로 작은 섬 시코쿠라는 섬이 있습니다. 우동의 고향이죠. 우동. 카가와현이라고 거기 있거든요. 시코쿠 여행을 가시면은 거기 가면 택시가 다 우동 택시예요. 그 택시 위에 불 들어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빈 차. 그게 우동 그릇이에요. 그리고 거기 우동 택시를 하려면은 그 기사님들이 우동 시험을 봐야 돼요. 모든 우동에 관련된 그런 정보를 쫙 다 외운 다음에 시험 본다고 해요. 그럼 우동 택시 면허가 나오고 택시 위에 우동 그 등을 달 수가 있거든요. 물론 저한테는 무용지물이었어요. 우동 택시 탔는데 막 뭐라고 하시는데 일본말을 알아들 수 없는 저는 소데스까? 소데스네. 난다 그래요. 소까 하고 넘어갔고 근데 그건 땄어요. 여기 가면은 그 우동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속성 단기간 속성도 너무 민망할 정도로 한 1시간 정도 우동 만드는 거를 이렇게 배우면요. 거기서 자격증을 줘요. 우동 만드는 그 수료증. 저는 그걸 갖고 있습니다. 말도 안 통하는데 우동 자격증을 갖고 왔습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여간 이 시코쿠에 다까마스라는 성이 있었는데 이 성은 끝까지 오다 노부나가한테 항복을 안 하고 저항을 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에 원정 전투를 가 있었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다까마스 성을 공격하고 있는 이때 오다 노부나가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공격 바로 중단해요. 왜? 까딱 잘못하면 지금 봐봐요. 지금 일본은 오다 노부나가가 거의 통일을 해놓은 상태지 않습니까? 근데 죽었어요. 겨우 지금 100년간의 전국시대가 마무리가 될 직전인데 1인자, 천하의 1인자가 죽었다. 안 봐도 비디오죠. 다시 일본 전국이 다시 말도 안 되는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지겠죠. 그래서 이걸 막아야 된다라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판단 정확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다까마스는 놔두고 바로 병사를 돌린 다음에 교토로 달려갑니다. 다까마스에서 교토까지 물론 바다 건너까지 포함해가지고 약 70km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이거를 30시간 만에 주파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나름 그러니까 임진왜란을 일으킨 걸 떠나가지고 그냥 한 명의 사람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전략가는 맞아요. 지금 최대한 빨리 교토로 뛰어가야 돼요. 지금 다까마스에서. 병사들 보고 최소한의 무기만 들어라. 나머지는 다 놔라. 놓고 출발한다. 그리고 뛰어. 도쿄로 뛰어. 그리고 가는 길목마다 미리 병사들을 다 보내놔요. 미리 병사들을 보내놓은 다음에 뛰다가 쉬어가야죠. 휴게소에서 소떡도 먹고. 그래서 미리 병사를 다 보내놓은 다음에 휴게소에 식량과 휴식처를 다 마련해 놓은 거예요. 마라톤 뛸 때 뛰다가 테이블에 생수가 다 있는 것처럼 준비하라. 그래서 빠르게 뛰어가다가 준비되어 있는 생수 한 잔 마시고 또 뛰어가고 생수 마시고 이래서 70km를
30시간, 약 하루 만에 주파를 했다. 뛰어가지고. 전략가 맞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요. 그리고 교토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미스 히데 반란군을 진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선언을 해요. 무슨 선언인가? 미스 히데는 우리 오다 노부나가 우리 주군에게 등에 칼을 꽂은 반역자다. 주군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누가 1인자가 나다. 내가 바로 오다 노부나가의 후계자다. 라고 일본 전국에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해요. 내 밑에 들어오겠는가? 아니면 나와 싸우겠는가?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오다 노부나가의 후계자로 인정할 것인가 안 하는 것인가? 라고 물어요. 싸우겠다 라고 얘기한 다이묘들 영주에 있었습니까? 바로 가가지고 다 박살내버려요. 토벌. 자, 여기서 이제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은 누굴까? 라는 걸 또 잠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죠. 맞습니다. 임진왜란을 일으킨 바로 그 인간 도요토미 히데요시 맞아요. 굉장히 천한 집안 출신이었어요. 어릴 적에는 바늘 장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안 해본 장사가 없었대요. 하급 무사 출신입니다. 그러다가 어찌해서 오다 노부나가의 집안에 뭐 이 하인 아닌 하인으로 들어와요. 오다 노부나가의 눈에 들어온 계기가 있었어요. 이 계기판을 바라보시면서 내일 공개하겠습니다.